오늘 아침 출근길 Q&A는 킴과 백팩의 커밍아웃 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32살이잖아요. 11년 전에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했고 3, 4년 정도 엄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친구 사이에 이제 성소수자 가족 모임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모임에 이제 나오시면서 좀 더 저를 받아들이고 지보이스 공연도 같이 보러 오면서 저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밍아웃 했던 순서 생각해보면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했었고, 가족 중에는 작은 누나, 그리고 엄마. 근데 아빠한테는 아직 못했어. 근데 아빠랑은 사실은 커밍아웃이 아니라 원래 별로 안 친하다고 했잖아. 아버지랑은 원래. 그래도 커밍아웃 했을 때 3, 4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대화 거의 안 했어. 약간 썩내고 집을 나갔어. 어쨌든 쉽지 않았어 처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때를 생각하면은 한 12년 됐나? 12년 정도 됐고, 부모님한테 했던 건 5년 전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약간 충동적으로 아빠한테 말을 해버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맨 처음엔 괜찮다 이렇게 되더니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더니 난리가 난 거야. 기저귀 차게 될 거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맨날 같이 약간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면서 저도 막 했고, 그게 한 1년을 지속하다가 결국 독립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아버지랑 멀리 지내면서 조금 캄다운한 시간에서 서로 다시 관계가 되게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거리의 만찬 성수자 부모님 편 KBS 그 방송을 제가 아버지한테 추천해드리고 그걸 보시더니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나 오픈이 많이 된 상태고, 이제 킴에 대한 존재도 아빠가 알고 계시고 그 정도? 그래서 지금은 방송에 대한 건 잘 모르시지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신 상태예요. 난이도 제일 쉬운 게 친구. 친구 쉽지. 그 다음이 가족 중에서도 이제 형제자매. 맞아. 이제 제일 극강의 어려움은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커밍아웃 할 때는 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너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나 게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썼던 인터넷에 무슨 글이 있었어요. 그 장문에 이제 나의 정체성과 뭔가 이런 것들 관련된 글을 항상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붙여놓고 보내줬어. 나도 봤었어. 너 이거 읽어보라고. 읽고 감상평 나한테 보내달라고. 감상평을 보내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무슨 글이지? 하고 보다가 이제 그 글은 시작부터 저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로 시작되거든요. 그 글이 원래 무슨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옛날에 인권 격월간지인가? 제가 학교에서 이런 성소수자 관련된 활동 하다 보니까 글을 써달라고 해서 그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사실 커밍아웃의 큰 도구. 그 글 나도 봤었는데 되게 좋았어. 꽤 길었던 것 같아. 저는 보통 커밍아웃 할 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나 한참 망설이다가 남자 좋아해 되게 직구로 그냥 날려버리는 성격인데, 한 번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였어. 나 동네 사니까 이제 한 번씩 맨날 산책하고 그랬었는데, 그날도 여기없이 나와서 공원에 앉아있는데 말을 해야겠는 거야 오늘은. 그래 오늘 딱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분위기 좀 잡았어. 그래서 나 하다가 이제 좀 망설이니까 걔가 나한테 고백을 하려고 사람 고백? 그래서 걔가 고백을 하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되더래. 그래서 내가 나 남자 좋아해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걔가 근데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친구한테 해서 잘 안 됐던 적은 없는데, 그게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이 해줬을 때 되게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되게 컸어가지고. 근데 아닌 경우는 내가 알아서 잘 걸렀던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커밍아웃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 커밍아웃을 왜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맞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 분들 중에서도 있고, 또 성소수자 아닌 사람들이 너는 왜 굳이 커밍아웃을 해야 돼? 너네 왜 드러내냐. 근데 나도 사실 우리 드라마만 봐도 다 대부분 80%가 사랑이고 맞아.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자기 사는 얘기 하다 보면은 네. 정체성을 빼놓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 맞아. 이성애자들은 사실 그냥 그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건데 우리들은 갑자기 우리가 게이라는 얘기 없이 아우 제 남자친구가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는 세상이야. 맞아. 아니 난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사람들이 회사에서 맨날 여자친구 있어요 하면 난 없다 그러거든. 남자친구는 있는데 여자친구는 없잖아. 나는 애인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게 말해? 나는 그런 사진 보여달라고 할까 봐 그냥 말 안 해. 맞아.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졌어. 더 이상 이 집부터 시작해서. 근데 꼭 사실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못했기 때문에 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사실 막상 해보니까 또 그게 굉장히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은 사실은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잘 된 케이스는 운이 좋은 건데 잘 안 된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들은 거 중에 좋은 예시. 좋은 예시? 나는 진짜 너무 충동적으로 그냥 남자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해버려서 오히려 좋은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이상한 말만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정보를 아빠 따로 혼자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텐데 거기서 이제 온갖 이상한 글을 다 보면서 아빠 이제 멘탈이 나가버리신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지를 장문의 편지와 함께 그거에 관한 뭐 성소수자 부모 모임 책자라던가 그런 좋은 올바른 정보를 같이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제 점점 그런 뭔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매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이용하면 아주 슬기롭게 커밍아웃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라 그래도 어려울 거야 근데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하고 나서 가장 아차 싶었던 건 근데 요즘에는 고등학생 친구들도 이제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나는 너무 내가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했었는데 집에 먼저 살았었잖아. 이제 부모님 집에 살게 되잖아. 그때 내가 했을 때 아빠가 나한테 하는 카드가 되게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카드를 막 꺼내시는 거야. 진짜 나의 삶을 위협받는 순간 되게 힘들어지거든. 부모님이 하는 협박 중에 너 집에서 나가라. 저는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박이 통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용돈을 끊는다든가. 저는 원래 그때 용돈을 받고 있지 않았기 난 때문에 둘 다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 그때 그래서- 형도 만나고 있을 때였어. 독립. 맞아. 진짜 구체적인 중요한 거 같아. 가장 안전한 상태는 독립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 같아. 사실은 나를 보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서글픈 거죠. 서글프긴 한데 어쨌든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너무 힘들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막 살이 5kg 빠지면서 막 병약해지고 또 난 툭툭하면 병약해지잖아. 그냥 우리 망고님들 커밍아웃 관련된 이야기들 나중에 한번 라방에서 사연 같은 사연을 걸로 받으면 알려주시면은 그러면 여기까지 킹과 백백의 커밍아웃 쌀